시작합시다. 일단 1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안 올 줄 알고 사실 별 생각 없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 30분 일찍 빨리 끝내주시나요? 끝낼까?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좋아요. 그냥 애초에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6개월 뒤에 배우게 될 선형대수 2에 크게 2개의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커다란 부분이 좀 재밌어서, 물론 당신들은 재미없어 할 수도 있고 나 혼자 재밌어 하는 거긴 한데 그 부분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왜냐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게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따라가 보다 보면은 좀 약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 퀴즈 문제들 중에 보면은 약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종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스탠다드 매트릭스를 찾아보세요 하고, 2배 하고 3배 하고 이런 걸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유에서 학부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제일 복잡한 층이 뭐냐면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프로젝션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선이 됐건 면이 됐건 공간이 됐건, 그러니까 어떠한 서브스페이스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막대기가 있어요. 일단 요거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1차원 서브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요. 이 서브스페이스로의 프로젝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숙소때 다 배웠겠지만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죠? 비슷하게 이제 공간에서도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벡터가 있으면 이 면으로의 프로젝션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그리고 이제 4차원 상에서는 공간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이 서브스페이스랑 이 벡터에 대해서 이 서브스페이스의 평행한 부분이랑 이 서브스페이스랑 수직인 부분으로 이 벡터를 쪼개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평면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들이 이런 식으로 이 평면 위에 벡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벡터들 각각의 머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벡터의 머리를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프로젝션을 시킨 이 녀석이랑의 길이가 가장 짧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정리를 안 하고 말하고 있는데, 방금 이 성질을 활용을 해서 프로젝션을 가지고 엄청나게 신기한 걸 하나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 다음 학기에 산업수학이라는 수업을 듣든가 아니면은 인공지능 쪽으로 진로를 정해가지고 보다 보면은 무조건 한 번은 거쳐가게 될 선형회귀라는 거가 여기에서 기인해서 만들어진 친구. 아무튼 어떤 식으로 뭐 대략 이런 정도의 개요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어떤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선이 됐던 면이 됐던 공간이 됐던인데 적당히 면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상에서 어떤 면이 존재하고 그 면으로, 그리고 어떤 벡터가 존재하고 이 면에다가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겠다. 이런 종류의 변환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괜찮을까요? 확실히 저번 주보다 말이 횡설수설한 게 느껴지시죠? 준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하면 되냐면 일단 이 프로젝션이라는 걸 스탠다드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자 라는 이 논리 구조 중간에는 뭐가 끼어 있냐면,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이 프로젝션이라는 변환이 선형 변환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선형 변환이어야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이렇게 벡터가 있고 이렇게 평면이 있고 XY 평면 위로 프로젝션 시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랬을 때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이제 XY 평면
0을 지나지 않는 요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벡터 둘을 더해요. 그러면은 요게 나오겠죠. 이 녀석을 그랬을 때 이 평행사변형을 통째로 xy 평면에 프로젝션 시킨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거에 상응하는 녀석이 이렇게 내려갈 거고, 이거에 상응하는 녀석이 이렇게 바다에 꽂힐 거고, 이거에 상응하는 녀석이 이렇게 바다에 꽂힐 거고, 이거에 상응하는 녀석이 이렇게 바닥에 꽂히겠죠. 자, 방금 제가 한 이 행동은 뭘 보이기 위해서냐라고 하면은 오늘은 질문 안 하면서 할게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요 녀석이 프로젝션 시키면 요거죠. 요 녀석을 프로젝션 시키면 요거죠. 프로젝션 시킨 거를 더하면 요거죠. 여기까지 한 스텝. 그리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더하면 요거죠. 요 녀석을 프로젝션 시키면 요거죠. 같네요. 그러니까 방금 한 게 뭐냐면 TA 더하기 TB가 TA 더하기 B다를 보인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뭐, 네, 상수배. 그렇죠. 상수배를 해봐야겠죠. 상수배는 뭐 쉽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상수배는 이제 벡터가 하나만 있으니까 이 벡터 하나 가져와요. 이 녀석을 프로젝션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길을 늘려요. 그대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녀석을 프로젝션 시킨 게 이거고, 이 녀석을 프로젝션 시킨 게 이건데, 얘 대 얘랑 얘 대 얘랑 같죠. 네. 그러니까 프로젝션 시키고 길이를 늘리나, 길이를 늘리고 프로젝션을 시키나 그 스케일이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션은 선형 변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데피니션은 아니지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원점을 지나는 원점이 원점으로 가야 우리는 그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약간 특이 케이스 같은 느낌으로. 당연히 이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건 XY 평면 굉장히 특별한 서브스페이스지만 모든 서브스페이스는 다 원점을 지나죠. 네. 그러면 봐봐. 어떤 면이 있고 그 면 위에 있는 벡터를 그 면에다 프로젝션 시키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죠? 서브스페이스가 0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0벡터가 서브스페이스에 포함된다는 말이니까 그 서브스페이스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켜도 여전히 0벡터겠죠. 네. 그러니까 T0은 0이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 아무튼 방금 말한 사고 과정이 따라와지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은 아마 뭘 해도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이런 종류의 문제가 언제 나오든 간에 행렬을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수업 기준으로 한 3차시 정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를 한 번에 압축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따라와진다면 당신들은 선형대수에 재능이 있는 거다. 그런 어쨌든 우리는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 프로젝션이라는 걸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일단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잠깐 우리 수학 숙제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벡터 V가 있고 벡터 U가 있고 그 U 벡터로 프로젝션 시킨 V라는 벡터를 U 벡터로 프로젝션 시킨 거는 요 녀석이고 요 녀석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하면 기억이 나시나요? 프로젝션 V 목표 V가 이렇게 썼잖아요. 혹시 이거 공식 기억나시나요? 크기. 네. 뭐예요? 유. 왜 그? 그다음에 얘는 내적이었나? 뭐가 되죠? V. 그리고 유를 곱해요. 오, 거의 비슷해. 저것도 크기였나? 맞아요. 이거를 다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길이의 제곱은 뭐야? 내적. 셀프 대죠. 셀프 내적. 좀더 보기 편해진다. 그 정도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이 공식 만드는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벡터 위로의 프로젝션. 그러니까 이거는 U랑 자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서브 스페이스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U라는 벡터는 시플레이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V를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이 튀어나오는 행렬을 찾아보자 하는 얘기인 거지. 굉장히 까다롭겠죠. 자, 내가 과제를 해봤다. 내가 선형대소 과제를 풀어봤다. 있나요? 풀어보셨으면 아마 이 매트릭스가 뭔지 아실 거예요. 막 D1, D2분의 1하고 막 D제곱, D1 막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그 녀석을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다기에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니까 이렇게 서브 스페이스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서브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행렬에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적을까라는 것부터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렬 어떤 프로젝션 매트릭스 P라는 걸 만들 거예요. P라는 행렬은 일단 사이즈가 3x3이겠죠. 왜냐하면 3차원 세상에서 평면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그 벡터는 뭐 그 평면 위에 국한되어 있긴 해도 3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W라는 서브 스페이스 위로의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3x3 형태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 숫자를 채울 건데 채우기 전에 우리는 이 서브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작성할까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아이디어가 당연히 안 떠오를 테니까 알려드리면 이 서브 스페이스는 서브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두 개 가져. B1, B2에서 서브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두 개 가져. 자, 우리가 어떤 서브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나타내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그 베이시스를 컬럼 벡터로 하는 어떤 행렬을 하나 만들어줘. 괜찮을까요? 이 녀석을 A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A라는 거는 그냥 어떤 서브 스페이스 W가 있을 때 그 W의 베이시스를 그냥 컬럼으로 적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임의의 어떤 벡터 X가 주어졌을 때 임의의 어떤 벡터 X가 아니라 B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B를 넣었을 때 결과물로 프로젝션 W, E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B에 대한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과물 물음표잖아요. 자, 이 물음표라는 벡터의 유일한 특징은 뭐냐면 이 W라는 벡터에 이 W라는 서브 스페이스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주조해낸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A라는 매트릭스에 어떤 스페이스에 이 녀석이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녀석은 AX 바의 형태로 작성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X 바라는 것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고 AX 바, 임의의 X에 대해 임의의 어떤 벡터 X 바에 대해서 AX 바의 형태로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 이렇게 하면은 X 바의 값을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W라는 벡터 위에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에 있는 모든 벡터를 이 꼴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살짝 수정해서 AX 바로 가는 매트릭스를 찾겠다라는 걸로 조금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미처 말하지만 당장은 이해 못해도 되지만 6개월 뒤에 여러분들은 이걸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두시는 게 2년 6개월. 근데 그때까지 안 줄게. 네, 영상 2년 6개월 뒤에 지금 그때 봐. 아무튼 그러니까 AX 바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 자, 그 이제 우리의 관심 범위는 W 안으로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떤 형태로 작성돼야 되는지도 감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이제 W 위에 있다라는 우리의 목적지 이 친구가 W 위에 있다라는 거는 발견을 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한데 지금 말하는 게 베스트 어프록시메이션 티오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 헛소리 나셨죠? 뭐냐면요, 어떤 벡터 A가 있고 어떤 서브 스페이스 W가 있을 때 이 W 위에 있는 벡터들을 W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 W는 W에 들어있는 벡터예요. 이랬을 때 이 W들 중에서 가장 A와의 거리가 가까운 녀석은 프로젝션 WA다 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신들은 증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안 할 거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뭐 이거는 이제 거리, 어떤 두 벡터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은 이 대가리를 일치시키고 꼬랑지와 꼬랑지 사이의 길이를 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녀석의 길이가 여기에 제일 가까워지려면 당연히 이렇게 내린 여점으로 이렇게 가면 될 거예요. 네. 이거 고딩 때 많이 했던 거죠.
그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점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수직으로 내려서 하잖아요. 그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썼지만 놀랍게도 대학교에서는 이걸 증명을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AX 바들 중에서 B라는 녀석은 이 둘의 거리가 제일 가깝다라는 아이디어를 일단 떠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응용되냐라는 걸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아무튼 자 그거 말고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 AX 바는 이 B라는 매트릭스에 프로젝션을 시킨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얘를 알고 있을 때 얘를 찾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얘랑 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크게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에서 얘를 빼서 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랑 얘는 서로 연관이 있어 보이죠? 알지? 얘랑 얘는 서로 연관이 있어 보이죠? 무슨 연관?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수직이다 하는 연관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AX 바에서 B를 빼요. 그리고 이거랑 이 W라는 이거랑 요거 우리의 잠깐만 요거랑 W랑 서로 수직이다 요 컨셉으로 접근을 하겠다. 괜찮을까요? 자 수직이라는 건 뭘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0이다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벡터와 벡터 사이의 수직을 얘기할 때 이제 두 벡터를 예속하면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간과 벡터가 수직이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노말 벡터다. 맞아. 법선 벡터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평면일 때 있는 거고 이게 직선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사차원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노말 벡터다라고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이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들과 다 수직이면 되죠. 네. 그죠? 얘랑도 수직, 얘랑도 수직, 얘랑도 수직, 얘랑도 수직, 얘랑도 수직 이런 식으로. 네.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벡터들은 죄다 어떤 꼴로 쓸 수가 있어요? A. 베이시스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이게 모든 C1과 C2에 대해서 0이 이거랑 요 매트릭스 A를 내적한 게 0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 이게 성립을 하는 거랑 완전히 동시에 뭐냐? A가 B1이랑 0이고 B1이랑 매적했을 때 0이고 A가 B2랑 매적했을 때 0이다. 이것만 성립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베이시스의 원소랑 수직이다 라는 것만 보이면은 전체랑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올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살짝 바꾸면은 이 친구의 베이시스가 B1이랑 B2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B1이랑 2를 그냥 묶어서 BI라고 쓰고 BI에다가 AX 바 대적 B를 한 거가 0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어디다 써야 최대한 가독성이 올라갈까를 고민하고 있어. 기억나죠? 이거 외웠죠? 잠깐 치워도 돼요. 왜 지울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 상태로 합시다. 아무튼 자 근데 봐봐요. 내적이라는 걸 행렬곱으로 바꾸는 걸 우린 자주 해봤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내적이라는 걸 행렬곱으로 바꾸자. 이거랑 좋아요. 맞아요. 이거랑 이거를 내적하는 거를 이 녀석을 트랜스포즈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냥 요거랑 행렬곱 하는 걸로 완전히 똑같이 바꿀 수가 있었다.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A1이랑 A랑 B를 내적하는 행위를 A 트랜스포즈 B로 바꾸는 게 가능했다는 얘기. 그럼 우리는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봐봐요. BI 트랜스포즈 이거죠. B1을 먼저 해볼게요. B1 트랜스포즈 이게 B1 트랜스포즈예요. B1 트랜스포즈에다가 AX바 마이너스 B를 곱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0이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B2 트랜스포즈를 쓰고 이 밑에다 똑같은 걸 또 곱하면 A 트랜스포즈 B2 아니 B1 트랜스포즈 AX 모시가 나오고 여기 모시가 나와서 이게 0이 되고 0이 된다 그죠? 네. 괜찮을까요? 혹시 방금 쓰다가 실수했는데 그러니까 B1 트랜스포즈 AX바 마이너스 B도 0 B2 트랜스포즈 AX바 마이너스 B도 0이죠
자,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B1 트랜스포즈, B2 트랜스포즈라는 하나의 커다란 행렬에다가 AX 바 마이너스 B를 곱한 게 0 벡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컬럼. 지웠어. 그렇지. 컬럼 스페이스 원래 이 A가 뭐였어? 네. B1, B2였잖아. 근데 얘는 B1 트랜스포즈, B2 트랜스포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A다. 이게 A라? A 아니에요? A는 이거야. 네. 그럼 이건 뭐겠어? 그냥 A가 아니죠. 얘는 막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트랜스포즈. 정답입니다. 이 친구는 A 트랜스포즈. 보이시나요? 쓱. 이해돼? 이게 왜 이거 트랜스포즈 시키면 이거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하나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어. 얘 트랜스포즈 시키면 뭐예요? 1, 2, 3, 4, 5, 6, 7, 8 E1, E1 트랜스포즈 E2, E2 트랜스포즈 E3, E3 트랜스포즈 E1, E1 트랜스포즈 B2, B2 트랜스포즈 아, 어쨌든 얘는 A 트랜스포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꾼 거냐면 A 트랜스포즈 AX가 마이너스 B가 0벡터다 이렇게 바꾸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AX 바라는 행렬에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B라는 행렬을 뺐더니 A 그리고 그거를 그 베이시스들이랑 했더니 수직이더라 라는 얘기를 조금 함축해서 쓴 거인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전개밖에 없습니다. A 트랜스포즈 AX 바 마이너스는 A 트랜스포즈 B가 되죠. 네. 그러면 X 바는 뭐냐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B가 되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이 녀석이 인버터블일까요? 를 한번 잠깐 주목을 해야 돼요. 인버터블일까요? 뭐 인버터블이니까 이렇게 썼겠죠. 왜 인버터블이냐? 되게 신기한 띠오렘이 하나 있는데 어떤 A라는 행렬이 크기가 n by n이에요. 근데 랭크 A가 N이에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는 n by n 인버터블. 인버터블. 이게 무조건 성. 혹시 왠지 감이 오시나요? 일단 생각을 해보면 A라는 행렬의 랭크가 N이라는 건 이렇게 된다. 이게 랭크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컬럼들이 다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거든요. A 트랜스포즈는 요거가 되죠. A는 요거가 되죠. 인디펜던트 컬럼, 인디펜던트 컬럼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랑 얘를 곱한 얘는 인디펜던트 컬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마 이거는 근 미래에 보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A라는 행렬은 근데 만들 때 베이시스를 컬럼에 써서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이 두 거를 만족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인버터블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아무튼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최초로 만들고자 했던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B를 집어넣었을 때 AX 바가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AX 바가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은 PB가 AX 바는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A를 곱해. 여기에 나오죠. AX 바가 PB니까 이게 P인 거야. 네. 예, 끝입니다. 이렇게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어렵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 보여드립니다. 말했다시피 지적 유희를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이거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당신들한테 고마워하고 있는 거고 선대 2에서 이런 걸 할 거니까 기대해라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간단한 진짜 제일 간단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XY 평면에 프로젝션을 시켜보자 라는 거.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XY 평면의 베이시스 두 개를 가져와라 하면은 100이랑 010을 가져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A라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을 써가지고 이 P라는 매트릭스를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귀찮으니까 100, 010, 000이 나와요. 저기다 대입을 해서 때려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생각해보면은 A, B, C를 넣었을 때 A, B, 0을 뱉어주는 친구니까 내가 기대하던 그 형태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진짜 계산하는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런 종류의 선형변환 되게 간단할 것 같은 선형변환 설명만 보고 이런 거를 직접 주조해낼 수 있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과제 문제에서 과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는 그 D1, D2분의 모습이 끔찍하게 생긴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자 봐봐요. 직선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선이죠. 직선이라는 거는 방향 벡터를로 스팬한 녀석이죠. 이 방향 벡터를 D1, D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을 그럼 우리는 이 직선 L로의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A라고 만들기 위해서 A라는 걸 만들 때 그냥 D1, D2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다가 2x1 행렬들만 넣을 건데 자 얘는 몇 바이는? A 트랜스포즈. 얘를 봐. 1x1? A 트랜스포즈. A가 2x1이요. 얘는 몇 바이다? 뭐잖아요? A는 2x1이에요. 얘는 몇 바이는? 1x2. 얘는 몇 바이는? 2x2. 둘이 곱하면 몇 바이는? 그게 1x2. 그게 1x1. 자, 1x1의 인버스예요. 그건 그냥 역수죠. 네.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A 트랜스포즈 A인데 A가 지금 컬럼 벡터잖아요. 그럼 이건 뭐랑 똑같냐면 그냥 요 벡터를 U라고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 요 녀석의 셀프 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U라는 벡터의 길이에다가 인버스를 취했으니까 2분의 1을 한 거죠. 이해했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A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얘는 스칼라니까 밖으로 뺄 수 있죠. 빼고 AA 트랜스포즈를 생각을 해보면 A는 D1, D2고 A 트랜스포즈는 D1, D2니까 이제 AA 트랜스포즈를 계산을 해보면 D1 제곱, D1, D2, D1, D2, D2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밖으로 빼놓은 이 스칼라는 D1 제곱 더하기 D2 제곱 분의 1이죠. 그 앞에 붙여요. D1 제곱 더하기 D2 제곱 분의 1을 앞에 붙여요. 이게 여러분들이 과제에서 보시게 될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대충 이해되시나요? 대충이란 얘기입니다.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재밌은 말. 어쨌든 자 이걸로 이제 뭘 할 수 있냐를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요새 자 내가 인공지능에 조금 관심 있다라고 해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거쳐보는 게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 데이터 분석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몸무게랑 키를 생각을 해봅시다. 대략적으로 몸무게랑 키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정비례 한다고 쳐볼게요. 실제로 정비례하지 않겠지. 근데 실제로 정확히 몸무게 1cm 늘 때마다 키 1cm 늘 때마다 몸무게 1kg 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딱딱 나와요? 아니면 좀 바뀌겠어요? 바뀌겠죠. 키가 똑같아도 누구는 좀 많이 먹고 누구는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러면 변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의 에러는 생기나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가진 상태로 이런 식으로 찍혀요. 키랑 몸무게를 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직선을 이 그래프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직선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을 찾고 싶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직선으로 회귀하겠다, 직선으로 설명하겠다 라고 결정했을 때는 직선으로밖에 설명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찍어봤는데 이렇게 찍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직선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근데 내가 직선으로 설명할게 라고 하면은 얘는 이거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그냥 GPT한테 이 CSV 파일을 넣어주면 알아서 계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세상이 참 편해졌죠. 그래서 요새는 아무도 안 쓰고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이 방식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 자, 여기 점이 두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실제 데이터예요. x1, y1, x2, y1 두 개만 합시다. 두 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직선을 y는 fx 이렇게 잡아두고 여기가 ax 더하기 b 이렇게 1차 함수로 리그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이 a랑 b를 이 점 세 개를 가장 잘 이 점 두 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직선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잘 설명해준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보다는 이게 이 직선에 좀 더 이 점들에 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선이랑 이 선, 이 두 선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직선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길이는 요 길이는 y1 빼기 fx1 요거의 길이는 y2 빼기 fx2 얘네 둘을 제곱해서 더한 거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x1 빼기 y1 그러니까 fx1 빼기 y1 밑에는 fx2 빼기 y2 이 벡터의 길이의 제곱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걸로 말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최소로 만드는 직선을 찾겠다. A랑 B를 찾겠다라는 말을 이 벡터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를 찾겠다. 최소가 되게 하는 F를 찾겠다라는 걸로 말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 f, x1, f, x2라는 요 벡터랑 y1, y2라는 요 벡터와의 빼기의 제곱을 최소로 만드는 f를 찾겠다라는 걸로 말을 또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 저거 기억나죠? 요거 할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요 녀석에서 이 x바라는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이 ax바라는 녀석의 특징은 a라는 행렬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b라는 벡터랑 가장 거리가 가까운 걸 찾았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x바 마이너스 b가 b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x바를 찾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갖다 쓰냐면 fx1은 ax1 더하기 b잖아요. 그리고 fx2는 ax2 더하기 b잖아요. 네. 그죠? fx1, fx2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를 잠깐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겠네. 이거를 x1 1, x2 1 곱하기 a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러면은 x1 1, x2 1, ab 빼기 y1 빼기 y1 y2 요거의 길이의 제곱을 최소로 만들게 하는 매트릭스를 찾겠다라는 게 되는 거고 네. 그거는 뭐 그렇게 되는 a랑 b를 찾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x1이랑 x2, y1이랑 y2는 고정된 값이니까 그 말은 여기에서 하던 이 x바를 찾겠다라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라. 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 녀석이 a가 되고 이 녀석이 x바가 되고
이 녀석이 B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x 바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x 바는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한 게 x 바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찾고자 하는 가장 잘 피팅해주는 행렬은 가장 잘 피팅해주는 매트릭스는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 여기가 B까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하는 걸 보여드리면 정리가 안 돼 있죠, 죄송해요. 이해되시나요 혹시? 따라와 정말. 확실히 당장 공부한 거를 바로 설명하면 어려운 다음 주에 좀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x1, x2, y1, x2, y2, x3, y3 이렇게 3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 3개의 점이 주어져 있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a라는 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 f에다가 그러니까 저 ax 더하기 b라는 이 ax 더하기 b에다가 x1을 대입을 한 다음에 a랑 b에 각각 붙어있는 개수들을 뜯어서 a라는 행렬에다가 적어준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방금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써보면은 여기다가 x1을 대입을 하면은 ax1 제곱 더하기 bx1 더하기 c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a의 개수로는 x1 제곱이 들어있고 x의 개수로는 x1, b의 개수로는 x1이 들어있고 c의 개수로는 1이 들어있는 상태죠. 그럼 같은 원리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이게 A 행렬이 되는 거고 그리고 B라는 행렬은 그냥 단순히 이 Y1, Y2, Y3를 일자로 쭉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A, B, C는 순서대로 A, B, C는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에다가 A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거기다가 B를 곱한 요게 된다. 이거를 공식을 열심히 써서 계산을 해가지고 A, B, C를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이 세 개의 점을 설명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저 2차 함수를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준비한 거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퀴즈에서 혹시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실까요? 왜? 없으면은 개인적으로 제일 헷갈렸을 법한 문제 하나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없으시죠? 따로 없는 거 같아요. 그 문제 하나만 설명하고 들어가요. 그 첫 번째 엔트리만 곱했을 때 그 첫 번째 엔트리에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였으면 KA 대해 그거를 B라는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B를 뺀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를 B라고 하고 원래 거를 A라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 B 마이너스 디터미넌트 B가 K-1의 배수다라는 문제 혹시 다들 잘 푸셨나요? 이거 기억나요? 기억은 나는데 네, 잘 푸셨나요? 잘못 풀었네요. 어? 잘못 풀었네요. 왜요? 디터미넌트 B가 있었어요. 혹시 다들 잘 푸셨나요? 기억은 나시나요? 문제? 기억나면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3x3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요. A, B, C하고 이렇게 많이 보시면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A에다가 뭔 행렬 곱하고 B에다가 뭔 행렬 곱하고 C에다가 뭔 디터미넌트 곱하고 이렇게 하면 계산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K배를 해. 그러면은 KA하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B하고 이렇게 되고 더하기 C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디터미넌트 B, 이게 디터미넌트 A잖아요. 얘에서 얘를 뺄 건데 지금 우리는 영어만 바꿨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팩터들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뺄 때 여기랑 여기는 그냥 사라지죠. K-1에다가 A 곱하기 멋있게 있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K-1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트루예요. 뭐야? 아 그렇게 풀진 않았는데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제 누군가가 하면 헷갈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디터미넌트 K 배돼요, K 세제곱 배돼요. 이거 K 배죠. K 배예요. K 세제곱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칸에다가 다 K 배를 하면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돼요. K의 원제요. 그리고 세제곱 배죠. 세제곱. 자 이거 절대 안 헷갈리게 만들어. 절대 안 헷갈리게 만들어.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절대 안 헷갈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잠깐만요. 로에다가 K배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 이거를 보여주면 똑같죠.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몇이에요? K죠. K. 이 녀석 디터미넌트 K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디터미넌트 K배가 되겠지. 근데 모든 숫자에 다 K배를 하려면 얘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몇이에요? K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모든 엔트리에 K배가 되면 K 세제곱배가 됩니다. 물론 3x 3일 때 얘기야. K n제곱배가 되겠지. 비슷하게 자리 바꾸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리 바꾸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자리를 한 번 바꾼 거잖아요. 자리를 한 번 바꾼 거잖아요.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로 오든 간에 자리 바꾸기는 한 번당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세상 모든 퍼뮤테이션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자리 바꾸기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는 P라는 요 매트릭스 자리 바꾸기 매트릭스잖아요. 이 자리 바꾸기 매트릭스는 한 번 자리 바꾸기 매트릭스의 조합으로 무조건 콤비네이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정확한 증명은 이제 현대대수어선 이거를 이제 어떤 일종의 대수 구조로 보고 여기다가 연산을 정의하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건 몰라도 되고 그냥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는 자리 한 번 바꾸기를 여러 번 하면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자리 한 번 바꾸기를 홀수번 하면은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 홀수 제곱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겠지. 네. 근데 디터미넌트를 짝수번 섞어 놓으면 플러스 1이겠지. 그러니까 안 바뀌겠죠, 디터미넌트. 예를 들어서 원래 1111이었어. 근데 얘를 자리 바꾸기를 이렇게 한번 바꾸고 이렇게 한번 바꿔가지고 1111이 됐어. 얘는 디터미넌트가 1인 거예요. 두 번 바꿨으니까. 네. 여기서 또 한 번 더 바꿔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네. 예를 들어서 111이 이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선생님 요거를 첫 번째랑 당신은 이거를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바꿔서 만들었어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 요거랑 요거 바꾸고 요거랑 요거 바꾸고 이걸 하다 보면은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퍼뮤테이션에는 부호가 있습니다. 오드 퍼뮤테이션, 이븐 퍼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리 바꾸기에는 부호가 존재하거든요. 당신들이 아는 그 마이너스 플러스랑 결이 다르긴 한데 그게 뭐냐면 그 뭐 자세한 증명은 다 패스하고 퍼뮤테이션이 홀수번 해서 만들어지는 퍼뮤테이션이랑 짝수번 해서 만들어지는 퍼뮤테이션이랑 아예 디스조인트예요. 그러니까 100번 해서 만들 수 있는 애는 101번 해서 절대 못 만들어요. 예를 들어. 그쵸? 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만들기 위해서 몇 번 해야 될지를 굳이 딱 정해놓을 필요 없이 그냥 당신들이 떠오르는 순서대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게 홀수번인지 짝수번인지만 세고 그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1인지만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가 그거 있잖아요. 그 여기랑 여기를 더해. 예를 들어서 이 로랑 이 로를 더했어. 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RI 더하기 KRJ 꼴의 엘리멘트리 로 오퍼레이션들은 전부 다 이런 매트릭스로 취하잖아요. 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1이죠. 그래서 얘도 안 바꾸는 거예요. 네, 얘도 디터미넌트를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뭘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거는 디터미넌트의 값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디터미넌트가 어떤 행렬이 있는데 R1, R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행이 똑같대요. 그러면 얘 디터미넌트가 0이잖아요. 네. 이거를 물론 이제 이 녀석이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러니까 컬럼이 디펜던트 하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은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을 빼.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두 번째 줄로 빼요. 그러면 0으로 이렇게 0벡터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0벡터로 바뀌었어요.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가 0인 건 자명하죠. 네. 한 줄이 통으로 0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그것도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둘의 디터미넌트 똑같아야 돼. 이런 종류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요. 그리고 맞아, 진짜 맞아. 아무튼 그래서 이 행렬이랑 행렬 두 개가 존재할 때 디터미넌트를 비교하라 하면은 그 두 행렬 사이에 어떤 행렬을 곱해서 그 행렬이 나오냐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막 A 제곱의 디터미넌트 그 아이겐밸류가 나온다. A의 아이겐밸류는 루트를 안 받아. 그 저도 몰라. 자, 트루손, 저요. 벌스손, 벌써 있어요. 벌스를 네, 했어요. 벌스 축하, 트루이다. 벌스예요? 네, 벌스예요. 왜냐? 야, 풀만 없어. 오. 쟤는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 출구하신다면서요? 아니, 풀마가 붙어 있으면 트루를 한다고. 아, 야. 아니, 이게 존나 간단히 얘기하는데요. 근데도 모르겠네. 그 자리 바꾸기 매트릭스 때 뭐야? 180도 회전시키는 변화 있죠. 상상? 자, 180도 돌릴 거예요. 이거 아닌데?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까? 아이겐밸류가 마이너스 1인 애가 있다 쳐요.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마이너스 1이에요. AV는 마이너스 1. 네. 그러면 A 제곱 V는 V죠. 네. 이 녀석의 람다가 1이죠. 얘의 람다는 루트 1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1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펄스일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소스 답지에 true로 돼 있길래 살짝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고. 저거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튼 저는 펄스에 한 표 걸겠습니다. 또 물어보고 싶은 문제 있나요? 없음 말고. 없음 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